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라이트로는 80 몇 쪽이냐? 라이트 교재로는 90쪽에 해당하는 쌍둥이 기출 문제고요. 우리 특강용 교재로는 13쪽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제에 보니까 1차 함수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1차 함수의 기본식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볼까요?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의 기본 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 식을 선택해주면 1차 함수인 것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으로 이쁘게 정리를 먼저 시켜야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볼게요. y는 ax 플러스 b, y랑 x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x가 없으니까 1번은 탈락이에요. 2번은 이 꼴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맞아요. 3번은 x가 1차여야 되는데 여기는 x가 2차니까 1차 함수가 아니에요. 4번은 우리가 먼저 y는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를 오른쪽 변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그럼 y는 x-를 원래 있었고 x가 이사 와서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정리시켜주면 여기서 x랑 마이너스 x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4번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만 남게 돼요. 여기도 x가 없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니겠죠. 자, 5번은 분모에 x 있는 건 선생님이 1차 함수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도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유형으로 2번 볼게요. 2번 봤을 때 2번에 1번도 먼저 여기를 괄호를 풀어서 정리부터 해줄 거예요. 오른쪽 변에, 우변에. 그럼 얘 정리하면 y는 x-5가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x-x가 사라지니까 여기도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5만 남기 때문에 얘도 x가 없으니까 1차 함수가 안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게요. 괄호 풀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괄호 풀기도 전에 x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안 돼 라고 x치고 가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괄호를 쳐서 정리까지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괄호를 풀어서 정리해 주려고 봤더니 여기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이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이거의 진짜식은 y는 마이너스 3x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봤을 때는 x제곱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정리하고 났더니 1차 함수 꼴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1차 함수가. 그쵸? 자, 3번 볼게요. 3번도 분모의 x가 아니라 여긴 분자의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때 3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3분의 x 플러스 7이잖아요, y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로 우리가 변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y는 ax 플러스 b의 꼴이랑도 일치하니까 3번은 1차 함수가 맞는 거겠죠. 자, 4번 볼게요. 4번도 y는이라고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y만 남기기 위해서 요 x가 사라져야겠죠. 그럼 이 x를 없애주는 방법은 x를 나눠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분모로. 그래서 여기 x 지워지고 여기는 y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라는 식이 정리되는 거죠. 선생님 아까 분모에 x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차 함수 아니겠죠. 자, 5번 볼게요. 5번도 먼저 괄호부터 풀면 y는 2x-x 제곱이 되겠죠. 자, 괄호 풀었더니 이 x제곱이 계속 살아있죠? 그럼 얘는 1차 함수 아니니까 얘도 아니겠죠. 그래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하면 답은 2번이랑 3번이에요. 이해됐죠? 3번 볼게요. 자, 3번, 4번 문제랑 1번, 2번 문제랑 다른 거는 1번, 2번의 문제는 식이 존재해요. 주어졌어요. 식을 보고 1차 함수를 고르는 거라면 3번, 4번은 문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장을 보고 우리가 식을 직접 세울 거예요. 그리고 식을 세워서 그 식이 y는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 꼴이면 1차 함수이다라고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1번부터 우리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식을 세우기 전에 1번에 보니까 원의 넓이라는 익숙하지만 낯선 단어가 존재하고 있죠. 자, 원의 넓이 공식 무엇일까요? 지금 대답 못하는 친구는 반성하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리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공식 옆에 좀 별표 치고 모르겠으면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좀 붙여서 꼭꼭꼭꼭 지금 기억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보면 원의 넓이가 y래요. 그 y는 공식이 아까 파이 r 제곱이었죠? 파이 r이 2x니까 2x 제곱. 이때 2x 전체가 r이기 때문에 2x를 괄호 쳐서 제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x를 제곱하면 4x 제곱이니까 4파이 x 제곱이 식이 되는 거겠죠. x 제곱이 있으니까 1차 함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x라고 표시. 자, 2번 볼게요. 2번 문제 보니까 어떤 물체의 온도가 y예요. 물체의 온도가. 그런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물체의 온도는 10도래요. 10도에서 시작해서 1분의 2도씩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10도보다는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더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1분의 2도씩 몇 분 후면 x분 후예요. 그럼 x분 후에는 2x만큼 오르겠죠. y는 10 플러스 2x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가 맞는 거겠죠. 3번 볼게요. 3번 보니까 한 조각의 무게가 y에 한 조각. 그럼 이 y는 전체 무게인 300을 x조각으로 나눠야지 내가 한 조각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나눗셈식을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분수로 x분의 300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고치고 났더니 분모에 x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1차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x고 그 넓이가 y다. y는 그럼 직사각형 넓이 공식 모르는 친구 없죠?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y는 10x. 얘 1차 함수 맞으니까 5가 되는 거겠죠. 자, 5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걸린 시간이 y예요. 시간. 여기서도 잠깐 멈추고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시간, 거리, 속력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 못하는 친구 분명 있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양심껏 지금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대답해 보세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 공식은 이거는 진짜 모르면 절대 안 돼. 진짜 안 돼요. 포스트잇 꼭꼭꼭꼭 써가지고 진짜 책상 위에 머리 맡에 너네 핸드폰 배경화면에 저장해놓고 꼭꼭꼭꼭 외우세요. 못 외운 친구들은. 알겠죠? 자, 5번 다시 식 세우러 다시 가봅시다. y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속력이 x니까 속력분의 거리 200. 식 y는 x분의 200 세울 수 있죠. 공식만 하면 식 세우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5번은 분모에 x 있으니까 1차 함수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랑 4번이 되는 거겠죠. 우리. 됐죠?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도 1차 함수인 거 고르는데 문장이 주어졌으니까 식부터 세울 거예요. 기억부터 식을 세우려고 봤어요. 그럼 y는 이 y라는 거는 이 x보다 이만큼 작대요. 작은 건 뺄셈이죠. 그 y는 x-2. 자, 얘는 1차 함수식 맞죠? 그럼 2번. 이번에 한 개당 1200원인 과자 x개 가격이 y. 그럼 얘는 y는 1200x. 얘도 그럼 1차 함수 맞겠죠?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y는 이라고 세우려고 봤더니 y가 높이라고 돼 있네? 높이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었는데? 우리 디귿 같은 거 우리 여기서 자세히 볼게요. 디귿 같은 거 처음부터 y는 이라고 식 세우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도 모르는 친구 없죠? 응?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이제 중등쯤 됐으면 나누기 2 아니고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는 연습이 필요하죠. 자, 밑변은 x, 높이는 y, 거기다 2분의 1까지 곱한 게 누가 돼야 된다고요? 그 넓이가 16이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y는으로 정리를 하라고요. y만 남기라고요. 식을. y는으로 정리시킨다고요. 그럼 요 x도 없어져야 되고 2분의 1도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일단 2분의 1 없애려면 양변에 2를 곱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2가 이렇게 삭제되니까. 그리고 요 x를 없애려면 양변을 x로 나눠줘야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2는 여기 약분되고 x도 여기 약분되면 좌변은 y만 남는 거고 우변은 이거 정리하면 x분의 32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분모에 x 있으니까 디귿은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리을 볼게요. 리을은 남은 쪽수가 y예요. 전체 쪽수 200쪽이었어요. 그쵸? 200이었는데 지금 소설책이 하루에 15쪽이니까 15쪽씩 x1이니까 15x가 되는 거겠죠. 그럼 1차식 맞으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얘의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5번 볼게요. 5번, 6번도 함수값의 문제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괄호 안에 있는 요 2는 x의 값이 2라는 거예요. 그럼 x 자리에 2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f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6번 볼게요. 6번도 f-3부터 구해볼게요. f-3은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f9의 값도 구할게요. x자리에 9 대입할 거예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하면 3 마이너스 2에서 1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라이트 교재로는 91쪽이 되고요. 우리 특강용 교재로는 14쪽에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보니까 얘도 함수값의 문제예요. 자, 문제에 보니까 함수식이 주어졌고요. f2는 a라는 단서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fb는 3이라는 단서 두 번째 단서 얻을 수 있어요. 자, 1번 단서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x에다가 2 대입하세요. 이제 자동으로 돼야겠죠. 그러면 f2의 값은 2 곱하기 2 플러스 7이야. 그거 계산하면 4 더하기 7은 11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f2의 값은 11이기 때문에 요 a가 11이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서 문제 풀게요. 이번엔 x자리에 b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fb는 2 곱하기 b 플러스 7이야. 그런데 이거 b를 모르니까 지금 계산 못하잖아. 근데 이거 계산을 하면 답이 3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방정식 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b는 7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 되고 결국에 b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a-b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11 빼기 마이너스 2.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원래 있는 뺄셈의 마이너스고 여기 b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 답은 13이 되는 거예요. 8번도 볼게요. 8번 봤더니 fx라는 식이 주어졌고요. f-2는 7이라는 단서가 주어졌어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뜻이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7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 우리 식에서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a의 값을 구한 거예요. a의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완성시키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이 완성됐으니까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f-1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될 수 있겠죠. 계산하면 5 마이너스 3 돼서 2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9번 볼게요. 9번 문제 보니까 평행 이동에 관한 문제가 있네요. 그쵸?
지금 현재로는 1차 함수 식이 y는 2x 플러스 10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9번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이 평행 이동했다,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원래 식을 이렇게 써주고 그냥 맨 뒤에다가 내가 이동한 만큼만 붙여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5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 이동한 식은 5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거겠죠. 쉽죠? 자, 10번 볼게요. 10번도 문제를 먼저 보면 1차 함수 원래 식은 y는 5x-2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시켰냐면 9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럼 원래 식을 이렇게 짠 쓰고 그만큼 이동한 걸 뒤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9만큼 이동했으니까 뒤에다 플러스 9만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5x 플러스 7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동한 이 식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y는 ax 플러스 b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비교를 해서 a 자리가 5가 되는 거고요. 여기 b 자리가 7이 되는 거니까 아 a는 5고 b는 7이구나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쉽죠? 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봤더니 11번도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원래는 y는 3x였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평행이동한 식을 구해야 되니까 원래 식 y는 3x를 써놓고 그 뒤에다가 평행이동한 마이너스 5를 붙이면 선생님이 평행이동한 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식을 완성하고 봤더니 이 식을 누가 지난대요? a, 마이너스 4가 지난대요. 선생님이 지날 때 위의 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이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점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줄 거예요. x에다가는 a를 대입하면 되고요. y에다가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 대입해 볼게요. y가 마이너스 4는 x가 a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이제 방정식 풀어볼게요. 여기 3a가 좌변으로 넘어가고요. 요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으로. 12번도 원래 1차 함수는 y는 x-3이었어요. 그런데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우리 평행 이동한 거는 뒤에다가 더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온 식을 2, 마이너스 5가 지난대요. 그럼 우리 또 대입해줘야 되겠죠. 지나니까. 그쵸? 그럼 x에다가는 2 대입하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자, y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요. x에 2 대입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써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b값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b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죠? 이제 13번 볼게요. 13번 봤더니 1차 함수 식이 주어졌고요.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추고 x절편의 뜻과 y절편의 뜻과 x절편 구하는 방법과 y절편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었고요.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이었어요.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었어요. 기억하죠?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우리 특강 시간에 배웠던 개념 박스 확인하고 다시 외우고 난 다음에 13번 문제 설명 들으세요. 자, 그럼 x절편부터 구하러 가볼게요. x절편부터 구하면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라고 했었죠. y에다가 0. 그럼 이제 여기 y에다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3x는 6이 되고요. 따라서 x는 2가 되기 때문에 우린 x절편은 2인 걸 알고 결과적으로 x절편이 a라고 했으니까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2번. 이번에는 y절편 구해볼게요.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였어요. x에다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0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y는 결과적으로 6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y절편이 6이기 때문에 우리는 b의 값이 6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2하고 6을 더해서 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이제 14번 볼게요. 14번에 봤더니 y는 3분의 1x-1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얘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원래 식을 써주고 평행 이동한 만큼 선생님이 뒤에다가 붙여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식에서의 우리는 누굴 구하래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더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또 x절편부터 구해볼게요. 자, 아까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라고 했어요. y에다가. 그쵸? 그러면 0은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3분의 1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1x는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x만 남기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인 마이너스 1분의 3을 곱해줄 거예요. 분수를 없애는 방법은 그의 역수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다 없어지고 x만 남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6이구나 하나 킵해두고요. 자, 이번에는 y절편을 구할게요.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는 3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2니까 답은 y는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x절편이랑 y절편이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6이랑 2랑 더해서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올게요. 15번 볼게요. 15번 보니까 1차 함수 y는 ax-1이라는 식이 주어졌고요. x절편이 힌트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x절편이 마이너스 1일 때 가지고 먼저 얘를 좌표로 만들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럼 얘 좌표로 만들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x절편은 아까 말했죠.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y자리에 0을 놓고 x절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1,0을 어떻게 하냐? 이 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 자, 우리 대입해 볼게요. y자리에 0을 대입하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요거 계산한 마이너스 a를 이항시키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자, 16번도 볼게요. 16번도 문제에서 식이 주어졌어요. y는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여기는 힌트가 뭐가 나와 있냐면 y절편이 4라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y절편이 4. 그쵸?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로 0,4 표현해서 대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배웠어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a는 기울기에 해당하고 요 b가 y절편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입하는 방법을 써도 되지만 대입하는 것보다 더 편한 건 요 y절편이 요 상수항 부분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대입하는 방법을 스탑하고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x 플러스 b에서 여기 뒤에 상수항 부분이 y절편이니까 요 2x를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이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y절편 4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4가 되면 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는 3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a 값은 구했고 이제 우리 x절편만 구하면 돼요.
그럼 x절편 구하려면 식을 완성시켜야지 되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식을 완성시킬게요. 그럼 y는 2x, 여기 주의할 거 대입할 때 잘 봐요. 요 마이너스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a 자리에 마이너스 3 괄호치고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돼야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4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x절편을 구하려면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 줘야겠죠. 그럼 y에다 0 대입하면 0은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3, x절편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7번 볼게요. 17번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기울기랑 x절편이랑 y절편 고르세요, 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사실은 일단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쵸? 기울기 구하는 방식은 그래프 이용하는 방식, 식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두 점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3번에 두 점 선택하는 걸 추천한다고 했기 때문에 3번 방식으로 기울기 구할 거예요. 그럼 3번 구하기 전에 점 두 개를 찍을 건데 이왕이면 x절편, y절편으로 찍을 거예요.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 y절편 먼저 구하면 y절편은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y절편이에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x절편이에요. 그럼 우리는 x절편은 여기서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y절편은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 구하려고 선생님이 찍은 이 두 점의 좌표를 나타내면 이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0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0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18번 볼게요. 18번도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A, X절편을 B, Y절편을 C라 했을 때 A 빼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x절편 b 값부터 구하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절편 c 값은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 a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좌표로 나타낼게요. 얘는 마이너스 3,0이고요. 얘는 0,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x 증가량은 마이너스 3 빼기 0이 되고요. y 증가량은 0 빼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고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a 빼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세요. a가 마이너스 2 빼기 b 마이너스 3 빼기 c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6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에 보니까 1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하고 y의 값이 4만큼 감소하는 것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증가량은 2고요. y 증가량은 4만큼 감소했다. 감소 중요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1번부터 5번 주까지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1번 기울기 마이너스 4, 2번 기울기 마이너스 2 찾았네요 벌써?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기울기까지 다 알아보면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4번 기울기는 2, 5번 기울기는 4가 되겠죠. 이해됐죠? 자, 20번 넘어갈게요. 20번 보니까 20번에는 식이 주어졌어요. y는 ax-4라고요. 그리고 또 주어진 게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증가할 때라고 x 증가량에 대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증가했대요. 여기 몇 칸 늘어난 거냐면 6칸 늘어난 거예요.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됐으니까 x 증가량은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y의 값은 이만큼 증가. 그럼 y 증가량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결과적으로 x 증가량 6분의 y 증가량 2에서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봤더니 이 a가 바로 기울기 자리네요. 그럼 나는 내가 구한 3분의 1 자체가 기울기가 되니까 a는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21번 볼게요. 21번 보니까 세 점이 주어졌고요. 여기 보니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꼭 밑줄 긋고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쓸 거예요. 자, 어떤 직선 위에 세 점이 콕콕콕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두 점을 선택해도 기울기가 같고 이 두 점을 선택해도 기울기가 같고 이 두 점을 선택해도 기울기가 결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번에 보면 난 K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을 제외하고 양 끝에 있는 이 두 점을 가지고 먼저 기울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기울기를 구하면 4 빼기 3분의 12 빼기 1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1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K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점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얘 앞에 있는 거랑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되고 뒤에 있는 거랑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있는 걸로 기울기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2 빼기 K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한 기울기가 뭐랑 똑같아야 되면 1번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3이랑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은 잘 세워놓고 방정식 풀 때 틀리는 친구들 꼭 있어.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분모부터 계산하면 6분의 12-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분모부터 없애줄 거예요. 그러려면 양변에 6부터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얘도 6 곱하고 얘도 6을 곱할 거예요. 그럼 6은 여기 사라지고요. 12-k는 마이너스 18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럼 12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k는 얘는 마이너스 3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k는 30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같은 방식으로 22번 풀어볼게요. 22번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같다. 이걸 이용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세 점의 좌표부터 표현해 볼게요. 자, 요 점, 요 점, 요 점 순서를 써보면 요 점은 0,4, 두 번째 점은 1,k, 세 번째 점은 3,-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양 끝에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0 빼기 3분의 4 빼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K값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 두 개든 뒤에 거 두 개든 아무거나 선택해서 기울기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거 이용할게요. 그러면 0 빼기 1분의 4 빼기 K 한 개, 결국에 여기 위에서 구해놨던 마이너스 2랑 똑같아 라고 식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고요.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1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 약분되고 4 마이너스 K는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4를 이항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K는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펴서 23번 볼게요. 23번 보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찾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프를 찾는 거든 그래프를 그리는 거든 단골로 제일 첫 번째로 그리기 쉬운 편한 방법은 x절편이랑 y절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도 보자마자 y절편은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는 1번하고 2번이 가능성 있는 거예요. 3번은 y절편 1이니까 탈락. 4번은 y절편 4니까 탈락.
5번은 y절편 4니까 5번도 탈락이에요. 그럼 1번, 2번 중에 x절편을 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했죠. 그러면 0은 4분의 1x-1이 되겠죠. 그럼 4분의 1x 이항시키면 얘가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분의 4 곱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답은 x절편은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x절편이 4인 건 2번이기 때문에 2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24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은 1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y절편. 그럼 y절편이 10이 아닌 것들 먼저 없애줄게요. 자, 1번은 y절편 10, 2번도 y절편 10이니까 1번, 2번 가능성 있어요. 3번, 4번, 5번은 y절편이 10이 아니니까 탈락이에요. 그럼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1번, 2번에서도 x절편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0은 5x 플러스 10이 되는 거겠죠. 그럼 5x 넘어가고 10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2인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5번도 볼게요. 25번 보니까 y는 x 플러스 4의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리기. 자, 그럼 아까 우리 위에 문제 풀 때 23번, 24번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x절편, y절편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25번에 이 식도 그래프를 그리려면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y절편은 플러스 4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플러스 4에다가 y절편을 먼저 찍어둘 거예요. 그 다음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해야 되니까 0은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x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서 x절편 마이너스 4에다가 점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이쁘게 연결시키면 우리는 y는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랑 x축, y축, x축, y축이랑 이 그래프랑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건 여기 노란색 삼각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높이 길이를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밑변은 0부터 마이너스 4가니까 4까지니까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안 돼요. 도형의 길이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는 4칸이니까 밑변은 4가 되고요. 곱하기 높이도 0부터 4까지니까 높이도 4. 거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넓이는 8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26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26번의 문제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0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꼭 그려야 돼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x절편, y절편 구해서 구하는 방법. 그럼 먼저 선생님 xy축부터 그려주고요. y절편부터 20을 찍어줄 거예요. 그럼 y절편 20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x절편 구할 거예요.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5x 이항하고 x는 4라는 사실 알고 x절편은 4라는 사실 얻을 수 있겠죠. 4, 여기 이렇게. 그럼 이제 두 점을 이쁘게 연결. 그리고 이 그래프랑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밑변 길이는 여기 4칸, 높이 길이는 여기 20칸 되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는 4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됐죠?